안녕하세요. 황금빛 동행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황금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 설문조사를 보니 우리 시니어 세대 10명 중 7명이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꼽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걱정이나 건강 문제보다도 더 높은 수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10년간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우리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협하는 몇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만난 김 여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잠을 못 자요.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릴 뻔했어요. 교회에서 매주 보던 분이었는데 처음엔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던지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제는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사시는 박 어르신은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자꾸 돈 얘기를 꺼내요. 처음엔 조금씩 빌려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금액이 점점 커져서 거절하면 미안하고 30년 지기인데 그동안 쌓아온 우정이 깨질까 봐 걱정도 되고 밤마다 이런 고민으로 잠을 설치네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간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너무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에 익숙지 않으시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주면 되죠라는 말씀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직 후에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과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지난달 저는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70대 중반의 김 여사님께서 보내신 사연이었죠. 매번 찾아올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지인 때문에 힘들어요. 거절하면 너무 미안하고. 이런 상황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죠?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친밀감을 빌미로 한 금전적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의료비는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은 결코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 줄 소중한 생존 자금입니다. 김 여사님의 사례처럼 대부분의 경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오랜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옛 직장 동료, 오래된 친구, 심지어는 먼 친척까지.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잠깐만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거절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본 수많은 사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한 번 돈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대부분 더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돈을 빌려준 후에 정작 본인에게 긴급한 의료비가 필요할 때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무릎 수술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거절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요.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결국에는 오랜 우정마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도 노후 생활이 빠듯해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닌 당연한 자기보호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는 바로 이런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서 험담만 하는 사람, 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한 수강생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운동 모임이 있었는데 처음엔 즐거웠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그 모임이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고요? 선생님, 매일 아침마다 누구는 며느리 험담, 누구는 남편 욕, 또 누구는 자녀 불평. 운동은 뒷전이고 남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경험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의학적으로도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수면의 질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결국 이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털어낼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듣게 되는 불평과 험담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매주 만나던 친구 모임에서 우리 오늘은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날로 정해볼까요? 라고 제안하셨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모임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웃음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나요? 건강한 웃음과 긍정적인 대화가 가득한 모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모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닌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해서 끝없이 과거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추억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지난주 노인대학에서 만난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매주 모임에서 한 분이 끊임없이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만 하셨대요. 내가 30대 때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나? 그때는 돈도 많았고 사람들이 나만 쳐다봤다니까. 처음에는 다들 관심 있게 들었지만 같은 이야기가 매주 반복되다 보니 모임의 활기가 점점 사라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제안해도 아이고 요즘 것들은 다 시시해 옛날이 좋았지. 라는 말뿐이었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젊음의 활기가 넘치던 시절,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순간들, 자녀들이 어릴 때에 행복했던 기억들. 하지만 그 시절만을 떠올리며 현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매일 과거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득 깨달았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30대의 나도 지금이 내 나이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했을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의 내가 꿈꾸던 미래인 거예요. 과거는 우리의 일부이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야 진정한 여유와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때는 말이야 라는 말 대신 지금 나는 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네 번째 유형은 통제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판단력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생활 방식이 있고 취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얼마 전 65세의 이 여사님이 저에게 털어놓으신 고민이 떠오릅니다. 평소 즐겨 하시던 등산 모임에서 한 회원이 자꾸 운동화는 이런 걸 신어야지. 등산복은 저기서 사야지. 아침에는 이걸 먹어야지. 라며 끊임없이 간섭을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여사님이 즐겨 마시는 커피도 나이 든 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마시면 안 돼. 라며 차를 마시라고 강요했답니다. 결국 이 여사님은 스트레스를 받아 10년 넘게 다니던 등산 모임을 그만두실 지경에 이르렀죠. 이런 경험은 비단 이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내가 너보다 잘 안다며 타인의 삶에 끊임없이 관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비싼 등산 양말은 뭐 하려고 사? 그냥 동대문 시장 가서 맨양말 사면 되지. 나이 들어서 사치 부리지 말고. 아니, 저녁에 산책을 다니시게? 아침 6시에 나가야지.
그때가 공기도 제일 좋고 건강에도 최고라니까. 내가 매일 새벽 산책하는 사람이라 잘 알아. 저녁엔 자외선도 아직 남아있는 데다 차도 많이 다니고.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신다고? 안 돼, 안 돼. 우리 나이엔 무조건 보리차만 마셔야 해. 내가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거야. 나처럼 보리차 마시면서 생활해봐. 카페인은 혈압 올라가서 위험해. 이런 말들 한두 번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듣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꾸려왔습니다. 물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타인의 강요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당신 말도 좋은 제안이네요. 하지만 저는 제가 편한 방식이 있어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의 노년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대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친구와 이웃의 조언은 참고사항일 뿐, 그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예의 바르게 노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5번째 유형은 가면을 쓴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는 너무나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자주 찾아와서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심부름을 자청하면서 우리의 재산 상태나 자녀 관계를 캐물어보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노인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특히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사시는 홍 여사님의 사연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50대 여성이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찾아와 과일도 사다 주고 병원에도 동행해 주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점차 여사님의 통장 잔고나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더니 결국에는 좋은 투자가 있다며 5천만 원을 유도해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돈은 고스란히 사기꾼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특히 요즘은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 요즘 자녀분들이 잘 찾아뵙나요? 라며 대화를 시작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파고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을 알게 되면 그 틈을 노리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친절한 척 오래 기다린다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때로는 1년 이상 신뢰관계를 쌓은 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가 최근 5년간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중 80%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 의한 범죄였다고 하네요. 여러분,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집 주소나 통장 잔고를 물어보는 것은 큰 경고 신호입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재산이나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진정한 친절은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협하는 것은 때론 가장 가까이에서 미소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의심만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수십 년간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친절함에 가면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수십 년간 삶을 살아오며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했어 우리의 직감이 무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세상의 이치를 이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불편한 예감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자녀나 가까운 이웃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 사람이 뭘 안다고.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직장에서의 책임감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 망치고 싶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우리가 꿈꾸던 평화로운 노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존엄성,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면서 더 현명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일상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소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